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3일 저녁 11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당 집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터키의 수사 결과 자말 카쇼기 사우디아라비아 기자는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계획적으로 살해되었다. 관련자는 터키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발표는 믿을 수가 없다. 국제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살해 장면을 녹음한 오디오를 이야기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갔다면은 아마 빈 살만, 이 살해를 지휘한 것으로 의심받는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실권자의 입장이 매우 난처했을 것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타협적인, 또 정보기관의 속성상 어떻게 정보 수집을 했다는 것은 절대로 국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걸 인정해버리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로 터키에 항의를 할 겁니다. 왜 우리 치외법권지대를 도청했느냐.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고 이것은 계획적 살인이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발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지속적인 세계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지금 작년 2월에 있었던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남 살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카쇼기 암살 사건보다도 더 아주 흉악한 국제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 이루어졌어요. 공항에서 중인 환시리에 여자 둘, 한 사람은 베트남 여자, 또 한 사람은 인도네시아 여자. 이 두 여자가 북한 정보기관의 조종하에서 훈련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김정남에게 다가가서 VX라는 신경독가스입니다. VX라는 사용이 금지된, UN 결의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된 그것을 김정남이 얼굴에 묻혀가지고 김정남이가 발작하고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카쇼기의 살해는 몰래 한 것이라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물론 김정은이가 지령했겠죠.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요사이 김정은이가 마치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무슨 정상 국가나 된 것처럼 문재인, 시진핑, 트럼프 만나고 다니니까 이 사건, 이 암살 사건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카쇼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언론이, 우리 야당이, 한국의 보수 세력이 김정남 살해 사건을 다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김정남이가 같은 민족인데 설마 핵무기를 쓰겠느냐? 안 쓸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 하더라도 그게 수도권 바로 코앞에서 이루어지고 수도권이 공격받으면 수백만이 죽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훈련조차 하지 않습니다. 핵방어 훈련, 핵미사일 방어 훈련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이야기가 핵방어 훈련을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지니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를 탔을 때 승객들이 불안해지니까 구명복이나 구명보트가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훈련도 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똥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통하고 상당수의 서울 시민들까지도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태평으로 있는 것은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모질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복형도 죽이는데 그것도 독가스로 죽이는데, 독가스는 대량살상무기입니다. 독가스로 죽이는데 반공 세력이 모여서 하는 서울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은 사건이 나자마자 말레이시아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당시에 쿠알라룸푸르 공항 등등 여러 군데에 또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 등에 있는 한 8, 9명 되는 북한인들의 신원을 파악을 하고 수사에 나섰는데 대부분이 이미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북한 대사관의 직원 리정철이군요. 리정철은 체포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됐는데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대신 국외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은 딱 두 사람, 인도네시아 여자, 베트남 여자 두 불쌍한 하수인만 남아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는 뭐라고 변명하느냐? 우리는 이게 죽이려고 하는 줄 몰랐다. 무슨 리얼리티 TV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에다가 그런 걸 했다. 이건 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독가스인 줄 몰랐을까요? 어쨌든 이 재판이 지금 계속 오래 끄는데 내년까지 가서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최첨에 북한에 대한 보복으로 무비자 협정을 서로 폐기를 해버리고 한때는 국교 무슨 단절까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북한에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 한 9명을 억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인질작전을 쓴 거죠. 인질작전을 썼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인 김정남의 시신도 그 아들인 김한솔 지금 해외 아마 미국 정보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솔에게 인계가 돼야 맞는데 김한솔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북한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물론 보내기 전에 자세한 이 부검을 통해서 VX 독가스로 죽였다 하는 것이 확인은 됐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김정은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건입니다. 김정은을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면은 유엔의 대북 인권 조사 보고서가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서 채택되면서 안보리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달라고 건의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안보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유력한 증거가 이 암살입니다. 김정남 암살입니다. 따라서 카쇼기 암살 사건으로 지금 세계가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언론도 우리 지식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한번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김정남이는 언제부터 김일성의 신뢰를 잃었느냐 하면은 2001년 5월입니다. 2001년 5월에 위조 여건으로 일본에 들어갔다가 일본에 잡혀버려 가지고 여자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그 신분이 노출되고 해서 일본에서 추방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김정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은 후계자가 김정은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정은, 그때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능력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김정은이라고 하지 않고 김정운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운. 나중에 보니까 이름 김정은이 되더라고요. 후계자가 김정은이 된다라고 제일 처음 정확하게 짚은 사람은 후지모토 겐지라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 요리사인데 김정일의 초밥을 만들어주는 요리사로서 김정일 측근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아주 고급 정보가 많아요. 거기서 김정남도 아니고 김정철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후계자다. 그게 결국 적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남은 그 뒤로 해외를 주로 떠돌면서 특히 김정은이가 집권한 다음에는 암살 위협에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김정남이는 해외를 떠돌다가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 기자와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도쿄신문 기자가 책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몇 차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정남이가 애절한 편지를 써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걸 또 우리 국가 정보원에서 그걸 입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공개한 적도 있고 아마 우리 국가정보원도 김정남과 접촉을 해가지고 많은 고급 정보를 빼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정남 암살이 벌어졌던 2017년 2월은 탄핵 사태의 한복판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국정원장은 이병호 씨였어요. 이병호 국정원장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김정은 정권 타도에 있다 해가지고 그 대전복 공작을 아주 깊게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김정남도 죽이고 이병호 그리고 이병기, 남재준, 원세훈 국정원장을 다 감옥에 보내놓고 있는 상황에 물론 자기가 보낸 게 아니지만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을 상당히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남 암살을 시킨 자가 암살을 지령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체포해야 되죠.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면 체포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저지른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그리고 김정남 암살, 이거 다 살인죄 아닙니까? 체포해야 맞죠. 어쨌든 김정남 암살은 이번 카쇼기 암살 사건과 맞물려 가지고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목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범죄 행위는 김정남 형을 암살한 거에다가 암살한 무기로 화학무기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화학무기는 생물학 무기, 핵무기와 똑같은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써가지고 형을 암살했다. 2중 3중의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똑같은 대량 살상 무기, 즉 핵을 가지고 얼마든지 수도권에 터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